어, 2024년 7월 3일 수요일. 덥다. 7.3장 할 차례죠. 음, 메카 오퍼레이터를 볼 건데, 그 전에 펑콜을 했어요. 펑콜이 뭐냐면, 그니까, 리스 같은 경우에는 함수형 그 언어라고 부르는 게, 이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보게 되면 절차형 언어가 있고, 함수형 언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함수형 언어 중에, 뭐 하스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기법이 있어요. 기법이 뭐냐면 함수라는 것을 어떤 블랙박스를 보고 인자 인풋을 주고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수학에서도 있었고 논리학에서도 있었던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반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어떤 프레임? 하여튼 그런 건데, 거기서 보통은 함수의 인자로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이 함수의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뭐야 이거, 그 계산해서 이제 뭐냐, 리턴을 하는 게, 데이터를 리턴하는 게 일반적인 함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논리학하고 수학하고 비슷해갖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논리학하고 수학하고 다른 게, 아, 논리학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 논리학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오더 로직, 뭐 세컨드 하이어 올더 로직이라고 해서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고, 리턴 값으로 함수를 리턴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확립이 됐어요. 그 하이어 올더 로직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왜 사용되지가 않았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것은 퍼스트 오더 로직으로 설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어 올더 로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수학에서 수학의 그 엑시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디덕티브 룰에 의해서 전개되는 모든 시어럼과 시어리들이 어, 퍼스트 오더 로직으로 설명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하이어 올더 로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퍼스트 오더 로직만 사용해서 전개를 했던 게 기존의 절차형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함수형 언어는 수학처럼 하이어 올더, 세컨드 올더, 서드 올더도 사용할 수 있고, 논리학처럼 뭐 이걸 똑같이 하잖아,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말이 길었는데, 여튼 펑콜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인자로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들은 데이터를 받게 그 함수가 정의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함수를 인자로 받을 함수를 정의하게 된다면, 정의하려고 한다면 그냥 정의할 수가 없고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가장 기계 단위에서 가장 간단한 함수들, 기본이 되는 함수들을 오퍼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프리미티브한 그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빌트인으로 제공되는데, 그게 펑콜이에요. 펑콜을 사용하게 되면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 하이어 올더 로직 뭐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맵카예요.
메카가 뭔지는 이제 읽어봐야 알겠지만 한번 읽어봐야죠. 그러니까 맵카라는 거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매핑 CAR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리스트에서 리스트는 하나의 콘셀로 이렇게 앞에 부분 CAR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콘셉트에서 처음으로. 이 주소를 CAR이라고 하는데 이걸 매핑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긴 하는데 어떤 단어는 이렇게 맵하고 카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조합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가장 뭐 자주 쓰이는 오퍼레이터, 어플리케이티브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티브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그 함수를 어떤 전달받는 그런 오퍼레이터, 파운드콜 같은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메카도 펑콜처럼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메카는 적용하는데 어떤 걸 저는 함수에 적용한데 그래서 함수를 어디에다 적용하냐 각각의 엘리먼트 오브 리스트 엘리먼트에 적용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함수를 인자로 받아서 인자로 받은 함수를 또 다른 인자인 리스트의 그 엘리먼트에 적용하는 거래요. 음,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리턴 저 리스트 결과 리절트를 리스트로 리턴한대요. Suppose we have written a function of square of single number. 그러니까 어떤 숫자 하나에 대해서 제곱을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자. By itself, this function cannot square a list of numbers. 음, 그러니까 square라는 함수 자체로는 리스트의 넘버들을 모두 제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리스트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스퀘어라는 함수거든요. 스퀘어라는 함수를 이걸 실행할 때는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스퀘어 3 하게 되면 이거 3을 제곱하기 해서 이기겠다. 리스트에서 동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보게 되면 알겠지만 리스트를 처리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인자를 받아갖고 그 인자를 제곱해 주는 거밖에 안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메카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스퀘어 1, 2, 3, 4 하게 되면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메카를 사용하면 우리는 스퀘어를 리스트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메카를 언제 사용하냐. 그러니까 함수를 인자로 받아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티브 오퍼레이터라고 너가 펑콜을 배웠어. 그래, 네 말대로 펑콜이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 있어. 그게 뭔 큰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펑콜로 해서요 스퀘어라는 함수를 사용해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9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스퀘어 3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 얘기를 질문했었잖아요. 그냥 스퀘어 3 해갖고 9를 출력하면 되는데 이 함수를 쓰면 되는데 굳이 펑콜이라는 어플리케이티브 오퍼레이터를 써갖고 이렇게 함수를 인자를 받고 이게 도대체 의미가 있냐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메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스퀘어 3은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거 스퀘어를 그러면 모든 리스트에다 적용해서 리스트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려면 스퀘어를 재작성해야 돼요. 근데 재작성 안 하고 이걸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메카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티브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편리하다. 그거 같아요, 내 생각에. 그 메카를 써갖고 예를 들어준 게 뭐예요? 정리를 좀 하면, 스퀘어를 예를 들었어, 스퀘어. 스퀘어를, 이게, 어, 단위, 값을, 이거를 메카를 사용하면, 그 어플리케이티브 오퍼레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야. 그리고 투패스 스퀘어 펑션을 인풋으로 보내줘갖고 그것은 쿼트 인더 스퀘어 샵 쿼트라는 스퀘어로 받죠. 함수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받아요. 메카 샵 쿼트 스퀘어 이렇게 좀 더 긴 거 돼요. Here is a graphical description of 메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메카 오퍼레이터에 대한 그래픽적인 설명은 다음 같은데 너가 보듯이 각각의 엘리먼트 오브 리스트, 인풋 리스트 이게 인풋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그 하나의 인풋이고 이것도 인풋이죠. 이렇게 동작하는데 그럼 메카는 매크로일까요? 아니면 함수일까요? 샤코트를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이 리스트가 리턴되고 이거 해서 메카에다 던져주는 함수일 수도 있겠네. 이건 함수일 수도 있고 매크로일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매크로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이게 계산 과정을 메카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메카에서는 메카를 내가 함수로 뭐 작성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퍼런에서 메카에서 두 개 인자를 받겠죠. 그래서 x는 뭐 어떻게 하겠다. x에다가 펀콜을 쓰겠네. 펀콜 써서 x에다가 y를 해주면 안 되잖아. 스퀘어는 되니까 이 펑콜에서 여기 리스트를 꺼내서 car 뭐 이거 반복해줘야겠네. 반복해서 꺼낸 다음에 이 펑콜을 계속 루프를 돌려갖고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걸 이 부분은 계속 하여튼간에 메카가 쓰여질 때 오늘 리스트 렌스가 n인 그럴 때 결과 리스트는 또한 정확히 n개가 된다. 이걸 함수로 보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으로 받은 리스트하고 이게 도메인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함수도 제공해줘요. 이것을 메카가 입력받아서 1대1 대응해주는 거예요. 펑콜도 그러면 이렇게 함수처럼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거지. 그러니까 메카를 아, 음, 메카를 두 개 입력을 받잖아요. 하나는 도메인을 받잖아요. 하나는 펑션을 받는데 그래갖고 이 도메인을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해주는 거예요. 메카는. 음, 코도메인은 이게 리턴 값이야, 리턴 값.
근데 펀콜도 보면은 어떤 함수가 있어요. 두 개 인자를 받는데 아, 함수하고 이 함수의 인자를 맞죠. 데이터를. 그러면 어, 이건 그냥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도메인이고 이게 F로 처리한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함수를 만들 수, 이런 모양 함수 형태를 펑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만약 메카가 empty 리스트에 사용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empty가 나오겠죠. 7.44. 진짜. 그러니까 manipulating with tables with 메카인데 우리가 그 함수형 스타일 쓰는 거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되게 편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런 그 어플리케이티브 오퍼레이터가 다루는 거는 대용량의 데이터여야 돼요. 어,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어야지. 대용량을 다루려면 스트럭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빨리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다룬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데이터 스트럭처가 정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뭐 리스트 많이 쓰죠. 뭐 우리가 배웠던 셋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보다 테이블도 많이 쓰고 트리도 많이 쓰고 그래프도 많이 써요. 이런 자료 구조가 있어야지만 이 큰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큰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CRUD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는 좀 그렇지만 이것을 원하는 것을 리드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야 돼요. 리드.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리스트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와 트리에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는 리드하는데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해. 예를 들어서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하나, 둘, 세 번 만에 그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야 돼. 최악의 경우 n까지 5의 n이 되겠죠. n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트리는 뭐 예를 들어서 5의 1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하여튼 간에 무조건 큰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리드도 빨리 할 수 있고 업데이트도 빨리 할 수 있고 딜리트도 빨리 할 수 있고 관리가 돼요. 관리가. 근데 이런 거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 스토어를 음,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이걸 꺼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떤 시간에 꺼낼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꺼내서 이걸 처리하는데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그냥 리드에서 어떤 리드 데이터 스트럭처를 쓰면 되냐 이걸로 결정이 되지만 이 전체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겠다. 그러면 이때 메카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데이터 스트럭처 연동해서. 그러면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간단한 코드, 이거는 그러니까 메카를 쓰는 건 코드가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코드. 빅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할 경우에는 메카처 이런 것처럼 편리한 게 없어요. 뭐 하여튼 간에 그 예를 들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변수 워즈라는 것을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이거는 영어하고 프랑스어가 단어로 다 사전이네 사전. 그러니까 이 왼편엔 영어가 있고 뒷편에는 프랑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사전을 만드는 엄청나게 많은 테이블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perform several useful manipulation on this table. 이 테이블에 어떤 그 조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처리하고 싶어요. 유용한 몇 가지를 메카를 사용해서. 우리는 잉글리시 워드를 꺼낼 거예요. 첫 번째 컴포넌트인 테이블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빅데이터 테이블의 이 빅데이터에서 하나를 꺼는 거, 첫 번째 데이터를 꺼내는 거는 first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쵸? 근데 이 수많은 데이터를 다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으면 메카를 사용해줘. 그럼 메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도메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도메인은 이 첫 번째 원소들 이렇게 그냥 워즈만 테이블만 갖다 주면 퍼스트는 원래 뭐냐면 이게 수행이 된다는 게 신기한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first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아 리스트를 입력받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만 꺼내요. 여기서 첫 번째 원소만 꺼내거든요. 근데 그래서 first에는 이게 리스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테이블이 들어갔어요. 워즈는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엔트리가 이렇게 5개, 3개의 엔트리가 있다면 엔트리마다 또다시 리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 B, I, 아, 이렇게 구조가 있다면 이거는 테이블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죠. 첫 번째 A,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고 이게 엔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다고요. 그럼 여기서 first 함수를 하게 되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수 이걸 갖고 와요. 워즈에서 갖고 오는 거는 원 운하밖에 안 갖고 와요. 근데 여기다가 리스트가 아닌 테이블을 줬어요. 그러니까 동작이 어떻게 되냐? 1, 2, 3, 4, 5거나. 그러니까 모든 엔트리에서 첫 번째가 꺼내져요. 이거는 first 함수를 이렇게 메카가 이걸 가능하게 해준 건지 아니면 first에 테이블이 들어오면 다른 처리를 해준 건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first에서 테이블인지 리스트인지를 확인하고 처리하겠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first는 리스트에만 동작하는데 메카가 first에 대해서 월즈의 첫 번째 원소가 리스트니까 거기서 꺼내고 거기서 첫 번째를 꺼내고 두 번째를 꺼내고 이런 거를 메카가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꺼낼 수 있다. 프랑스 단어는 세컨드로 쓰게 되면 되죠. 그렇죠. 이러면 두 번째 단어가 뭐죠? 그리고 we can create French English dictionary from English French로 딕셔너리로 리버스 하려면 메카 리버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버스는 리스트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메카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테이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아이씨 왜 이래. 메카는 첫 번째 인자를 펑션을 맞죠. 두 번째 인자를 리스트나 테이블을 받아요. 그러면 이 메카가 하는 일은 이게 메카는 이런 인자를 받고 하는 일은 뭐냐면 두 번째 인자에서
리스트가 됐던 테이블이 됐던 탑 레벨에 있는 엘리먼트를 꺼내서 전달해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이 돼도 첫 번째 엔트리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에다는 두 번째 엔트리를 전달하고 1대1 매핑을 시켜준다니까요.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엘리먼트를 F에 그 첫 번째 F에다 연결해주고 리스트의 개수만큼 연결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테이블이랑 리스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리버스도 원래 그러면 워즈는 테이블이잖아요. 첫 번째 엔트리가 원하고 뭐 운하인가요? 원하고 운하를 운이군요. 이것을 리버스 해주기만 해요. 그걸 리버스 하는 게 몇 번? 워즈의 길이만큼. 워즈가 n개다 그러면 n개만큼 리버스를 매핑을 해줄 거예요, 메카가. 메카는 매핑을 해준다고 하면 돼요. 어떤 함수가 트랜슬레이트라는 함수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ASSOC 이건 테이블 함수죠. 엔트리를 꺼내는 찾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랜슬레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정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함수냐 어소시에이션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트로이스라는 걸 트리로 바꾸 3로 바꾸고 싶으면 어소시에이션에서 트로이스를 찾으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리스트가 나오겠죠. 엔트리가 나오죠. 엔트리 두 번째인 프랑스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입력하면 영단어를 입력하면 영단어를 찾아요. 찾은 리스트에서 두 번째인 프랑스어를 리턴하는 게 트랜스레이트 함수예요. 이 함수는 영단어를 입력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려게 되면 리스트를 이렇게 0단어를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3에 대한 트랜스레이트를 하나씩 이거는 그 그래픽으로 나타내면 쉬운데 도메인을 주는 거예요. 1, 2, 3 이게 도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도 엔트리로 이렇게 도메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메카가 하는 거는 이렇게 맵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이걸 리턴을 하는 거죠. 어쨌든 besides 메카 there are several 다른 어플리케이터 오퍼레이티빌티 into commonness. 그러니까 메카 말고도 여러 가지의 그 빌트인 어플리케이티브 오퍼레이터가 있대요. 이 사용 방법은 다 다르겠죠. 많은 것들이 정의되어 있대요. 프로그래머들에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의해서 쓰기 때문에 되게 많대요. 근데 이거 모두 펑크를 사용한 거예요. 펑크를 사용해서 뭐 많대요. 엑서사이즈는 내일 할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